합법 에어비앤비 창업 과정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였죠. 저도 지금은 합법 에어비앤비 숙소 2개를 3년 차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에 창업할 때 생각해보면 진짜 이 허가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외도민 허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위홈의 오픈 호스팅이라는 기능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위홈 오픈 호스팅이 뭔지, 그리고 그 장점은 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홈 오픈 호스팅이 뭐냐? 위홈은 한국 기업에서 만든 에어비앤비 플랫폼이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어요. 오픈 호스팅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그럼 오픈 호스팅으로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느냐,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위홈에 숙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홈에 숙소 등록을 한 거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구청에서 허가증이 나와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픈 호스팅 같은 경우에 보다 위홈에 숙소 등록만 해 놓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홈과 에어비앤비를 연동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외국인 손님은 이 에어비앤에서 받으면 되고 한국인 손님은 이 위홈에서 받으면 된다. 외도민 허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손님 둘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나 그냥 뭐 바로 이제 그냥 오픈 호스팅 창업하러 가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계가 명확히 있긴 합니다. 지금부터 외도민 등록과 오픈 호스팅 등록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드리고 그 한계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주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단독, 다가구, 빌라, 아파트 이 4가지 종류에서만 가능해요. 오픈 호스팅을 위해서는 위홈에다가 숙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4가지 종류의 주택에서만 숙소 등록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집주인 동의.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숙소 면적 둘 다 숙소가 230m² 이하여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은 뭐야, 외도민이랑 오픈 호스팅이랑 뭐 조건이 다 똑같네? 뭐 위홈 숙소 등록이라고 뭐 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좀 달라요. 일단 이웃동의가 달라요. 이웃동의. 원래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이웃이 있으면 무조건 동의를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오픈 호스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이웃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빌라나 아파트인 경우에만 이웃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웃동의 요건이 좀 더 간편해진 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룸. 원래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서는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오픈 호스팅은 뭐다? 원룸에서도 허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건축연도.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새 외도민은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어진 지 30년 이하인 건물에서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이 밑에 3가지 부분이 이제 오픈 호스팅에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꽤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그냥 무조건 외도민보다 오픈 호스팅이 좋은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불안정하다. 오픈 호스팅은 이 호스팅 계약이 6개월 단위로 허가가 나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번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폐업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쭉 그냥 허가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 호스팅은 이게 정부에서 좀 혜택을 준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너 그럼 평생 동안 허락해 드릴게요. 이렇게 좀 긴 기간을 허락해 주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책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6개월만 허가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재연장 하는 식으로 허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정책의 변화가 생기거나 이슈가 있어가지고서는 허가가 재연장이 안 됐어. 그러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수료가 높아요. 이 오픈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7%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손님은 우리가 아까 에어비앤비에다가도 숙소를 등록해 놓는다 했잖아요. 보통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손님 받으면은 수수료율이 얼마냐면 15%입니다. 15%. 손님이 낸 돈이 뭐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5만 원은 에어비앤비가 먹고 나머지 85만 원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구조예요. 근데 오픈 호스팅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위홈의 호스팅 수수료인 7%가 추가로 더 붙습니다. 이렇게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위홈 덕분 아니냐. 그러니까 비록 손님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너가 받았지만 수수료를
우리한테도 줘라, 이런 논리겠죠 아마. 그래서 다 합치면 수수료가 얼마다? 22%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교점이 있어야겠죠. 외도민으로 했을 때 얼마냐. 외국인 손님은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15%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손님은 위홈에서 받는데 오픈 호스팅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홈의 수수료는 3%예요. 플러스 4%, 이거는 플러스 7%. 외도민을 했을 때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올라가는 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수수료 좀 올라가는 거야, 장사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안정하다는 부분, 요거가 사실 오픈 호스팅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오픈 호스팅보다는 외도민으로 숙소를 오픈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제가 총정리 해드릴게요. 1번, 외도민이 오픈 호스팅보다 낫다. 여러분이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외도민으로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2번, 만약에 원룸이거나 이웃동이 받기 힘든 단독 다가구거나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좋은 매물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오픈 호스팅으로 해볼까? 이걸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가 오픈 호스팅으로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을 한다면 투자비를 최소화할 것 같아요. 6개월 이후에 허가가 재연장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원룸 건물을 빌려가지고서는 투자비를 300만 원 이하로 최소화한 다음에 오픈 호스팅으로 창업하는 건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영상에선 이렇게 합법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인 오픈 호스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픈 호스팅이건 외도민이건 사실 창업을 위한 절차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일전에 찍어 놓은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월급 2번 받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